그녀를 부르는 이름은 집안에 없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이 집에서 늘 생략되었고 대신 며느리, 그의 저 여자 같은 말로 대체되곤 했습니다. 서울 북쪽의 조용한 주택가, 박씨 가문의 집은 겉보기엔 단정했지만 안쪽 공기는 늘 팽팽했습니다. 서연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도자기 접시를 닦고 있었죠. 접시는 고급스러웠고 그녀의 손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집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이유가 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27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먼저 살피는 습관은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린 시절을 여러 위탁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집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고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일찍 배웠습니다. 버티는 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그녀는 결혼을 하면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박준호와의 결혼은 서연에게 처음으로 선택받았다는 감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무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늘 그의 어머니 박미경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미경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단발머리,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 감정이 잘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과 접시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그 접시는 비싼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더 조심하겠습니다. 말은 늘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자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박미경의 얼굴에 놀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그녀의 말은 준비된 문장처럼 정확했습니다. 준호가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박미경은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내 처가 가문의 물건을 깨뜨렸구나. 서연은 본능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각을 주우려다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피가 맺혔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말할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지지 마라. 내 손 닿으면 더 망가진다.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사고잖아요. 다시 사면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살 돈이 어디 있니? 저 애가 벌었어. 박미경이 웃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잠깐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박미경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 없다. 여기 서명해라.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실은요. 어머님, 준호 씨,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필요 없다. 그만해. 박미경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은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늘 그래왔듯 자신의 존재를 최소화하듯 적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손은 자연스럽게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서연이 머무는 공간은 서울 서쪽의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4번째 층, 복도에는 낮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은 작았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오래된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적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몸 상태가 자주 달라졌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그 느림이 오히려 숨을 돌리게 해주었습니다. 사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인지, 왜 얼굴이 그렇게 창백한지. 서연은 그 무심함이 고마웠습니다. 동료인 이민정은 서연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습관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연은 방 안에 혼자 앉아 배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아직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줄게. 두려움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비, 월세, 앞으로의 시간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버려지지 않게 하겠다고. 어느 날 밤 서연은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멈칫했습니다. 박준호의 이름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진 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전화라는 걸. 잘 지내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미안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때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당신 아이입니다. 3달 됐습니다. 왜 이제 말해?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날도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서연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배 위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선택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과거와 연결된 모든 선을 끊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것을. 서연을 구해낸 남자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이름은 최도윤이었습니다. 나이는 60을 조금 넘긴 듯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최도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그의 말투는 지시가 아니라 배려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혼자 계신 겁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서연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라갔습니다. 차량은 조용했고 창밖의 도시 풍경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최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 손목에 흉터가 있더군요.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자국입니다. 작은 하트 모양입니다. 그는 순간 숨을 멈춘 듯 보였습니다. 하트 모양이라 하셨습니까? 네. 시설에 있을 때도 그걸로 구분했었습니다. 차는 신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최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릴 적에 머물던 곳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던 성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최도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정하던 얼굴에 금이 간 듯 했습니다. 그는 차를 도로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연 씨,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도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30해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업도 고 가정도요. 그때 아내를 병으로 잃었고 갓 태어난 딸을 혼자 키울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시설에 맡겼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트 모양의 표식을 기억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차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왜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최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했고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아이의 출생 기록, 시설 입소 기록,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손목에 하트 모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확인할 기회를 주십시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 있다고 말해주기를. 최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그 말이 서연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그의 집이 아닌 병원 VIP 병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잊힌 약속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서연은 하룻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병실의 불은 어둡게 낮춰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새벽의 도시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만이 지금 이 현실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최도윤은 아침이 되자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들 모두 사실입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늘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하는 듯 말했습니다. 당장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며칠 뒤 서연은 도윤의 제안으로 그의 회사 건물을 찾았습니다. 최도윤이 이끄는 도윤그룹 본사는 도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 분주하지만 절제된 움직임. 서연은 그곳에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도윤은 그녀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삶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늘 설명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으며 참아야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녀는 버려졌습니다. 새 이름은 천천히 그녀에게 건네졌습니다. 한이연. 어머니의 성을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이 이름은 숨기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문입니다. 서연 아니 이연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불러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박준호는 회사에서 인사팀 호출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 논의라는 말이 돌고 있었고 외부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박미경은 집에서 신문을 읽다 경제면의 한 줄 기사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도윤그룹, 신규 투자 확대 예정.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머지않아 자신의 삶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연은 다시 병실로 돌아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인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순간 서연의 인생도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한이연은 더 이상 병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배려로 마련된 임시 거처는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이연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안전했지만 낯설었습니다. 아침마다 이연은 같은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만이 다른 시간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윤은 이연의 곁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시간이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오히려 이연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그룹은 한 중견 제조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지만 실무진 사이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회장의 개인적 의중이 깊게 반영되었다는 사실을요. 그 제조사의 기획팀에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요즘 들어 일이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늘어났고 책임은 무거워졌지만 평가는 애매했습니다. 승진 이야기는 사라졌고 대신 더 많은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위에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팀장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미경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새로운 이름을 들었습니다. 한희연이라는 인물입니다. 최근 투자 업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젊고 조용하지만 결정은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박미경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맥으로 묶어둬야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연은 도윤과 함께 회사의 회의실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만 자료를 꼼꼼히 보았고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은 말했습니다. 오늘 충분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회의실에서 새로운 책임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외부 투자자 측 실무 총괄입니다. 팀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이연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분한 표정, 흔들림 없는 시선. 준호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그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소리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연은 준호를 스쳐보았습니다. 아는 얼굴이지만 아는 사람은 아니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아직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한희연은 자료의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며 질문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질문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실무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감정이 아닌 구조를 보았습니다. 박준호는 대답하면서도 시선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말의 리듬은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누군가의 숨 고르기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준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알아보았을 것이라는 불안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이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나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라고 말할 뻔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준호 팀장님, 오늘 회의 내용은 문서로 다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말투는 완벽한 업무용이었습니다. 과거를 호출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니? 왜 나를 이렇게 바라봐?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연은 혼자 남아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눈빛, 말하지 못한 입술, 끝내 불리지 않은 이름. 최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연은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빨리 마주쳤을 뿐입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견뎌온 시간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미경은 투자사 내부 명단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한희연이라는 이름 옆에 붙은 평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 신뢰, 단독 보고 라인.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쯤 만나봐야겠구나. 그 미소는 호의였지만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연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이연의 이름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윤그룹 내부 보고 라인에서 그녀는 핵심 인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직함은 실무총괄이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문장 하나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숫자는 눈에 들어왔지만 의미는 남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회의실에서 마주친 이연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준호를 더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사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외부 투자자와 주요 협력사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박미경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단번에 이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보다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태도,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자세. 누군가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박미경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경입니다. 이연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의연입니다.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는 비슷했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한쪽은 관계를 만들려 했고 다른 한쪽은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가볍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연 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젊은 분이 대단하시더군요. 이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맡은 일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지만 여지를 남기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준호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박미경과 이연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림이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연은 자신이 떠나온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박미경은 준호를 불러냈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 보이구나. 무슨 일 있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투자 실무 총괄인 한의연이라는 분을 아세요? 박미경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는 이름을 처음 듣는 척하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아, 오늘 잠깐 인사했지. 왜 그러니?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수록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연을 바라보는 눈에는 존중이 섞였고 준호를 바라보는 눈에는 의문이 묻어났습니다.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드러날 진실의 전조였습니다. 공식 석상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도윤그룹의 정기 이사회는 늘 그렇듯 형식적이었고 대부분의 안건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안건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투자 실무 총괄을 넘어 이사회 자문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설명이었지만 그 의미는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신뢰를 전제로 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을 박미경이 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군요. 이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연님의 이력에 공백이 있더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모두가 그 질문의 방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외면했던 시간들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더 이상의 파문 없이
회의실을 나서던 길, 이연은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이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나온 시간을 정리한 사람의 태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는 너무 늦었고 변명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이연은 이제 과거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원래 그녀가 있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